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가도 거품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가 뭐 3000 간다, 4000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사실 고점이죠. 고점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코스피 3000 가도 그렇게 거품은 아닌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2262입니다. 2262면은 여기서 3000 가려면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한 32% 정도, 32%, 3% 정도 오르면은 코스피 3000 가거든요.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좀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PER이나 PBR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국 거래소 사이트인데요. 여기 뭐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의 PER이나 PBR 추이 같은 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PER이 지금 1월 17일 기준으로 18.64가 나옵니다. 오늘은 더 올랐으니까 좀 더 높아졌겠죠.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스피 PER이 뭐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뭐 10, 11, 12 뭐 이 정도라고 신문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18.64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신문에 나오는 PER은 미래의 수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PER이 주가 수익 비율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이제 순이익으로 나누면 PER이 나오는데 그 순이익을 계산할 때 그 막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나오는 PER은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예상해서 그 예상치를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데이터는 과거 1년간 벌어들인 돈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월 17일자로 18.64라는 PER 수치는 뭐 거의 대부분 작년에 번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겠죠. 작년에 뭐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안 좋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아주 급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PER이 아주 치솟았습니다. 그러면 18.64라는 PER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보면요. 일단 연으로 바꿔서 2010년부터 있네요. 조회를 해보면 2010년부터 19년까지 보시면 지금 18.64라는 PER은 거의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ER이 가장 낮게 나온 거는 2018년인데요. 이거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2018년 연말에 좀 코스피 지수가 확 떨어졌었죠. 2000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2018년 전체로 봤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많이 벌었는데 이제 2019년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미리부터 꺾였죠. 그래서 PER이 낮아졌고요. 2019년에는 실적이 실제로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는데 이제 연말에 다시 2020년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주가는 살짝 올라가면서 PER이 좀 많이 치솟았습니다. 이익은 떨어지고 주가는 올랐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 수준은 좀 아주 높은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ER로만 봤을 때는 좀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있죠. 10년 전에는 금리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돈을 벌기 시작할 때인데요. 공중보건의를 가가지고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때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그때 적금 이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가 넘었습니다. 거의 4% 중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적금하려면 뭐 1. 몇 %잖아요. 10년 전에는 무슨 저축은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1금융권 신한은행에서 적금을 했는데 거의 뭐 한 4.5% 가까이 이자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자율이 많이 줄어서 한 1. 몇 %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PER을 기준으로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좀 PER이 높다는 거는 좀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가격에 비해서 좀 벌어들이는 돈이 좀 적다는 거죠. PER이 높다는 거는. 하지만 다른 데 투자를 해도 벌 수 있는 돈이 사실 훨씬 적어졌기 때문에 좀 코스피의 PER이 높아도 충분히 용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3000을 가면 사실 PER이 좀 많이 높은 편이긴 하겠죠. 거의 뭐 어느 정도 되죠? 한 25 정도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면 25나 24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너무 거품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코스피 PER이 원래 뭐 한 10몇이어야 되니까 하지만 뭐 이자율을 생각해 봤을 때는 PER이 25라고 해도 이자율로 따지면은 4%잖아요.
그러면 은행 예금은 뭐 2%도 안 되는데 코스피에 투자하면은 한 4% 정도를 연간 수익률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은행 예금하는 거랑은 차이점이 있죠. 아까 이자율이 같다고 해도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아무래도 딱 안정적이고 정해진 금리가 있고요. 주식은 아무래도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죠. 하지만 주식은 대신에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계속 이익이 늘어나면은 주식은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이자율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또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내 재산이 그대로 또 원금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내가 그 회사의 PBR이 1보다 높은 회사를 샀다면은 또 그 자산 가치만큼은 또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스피 자산 가치도 한번 볼까요? PBR로 보면은 PBR은 어느 정도인가? 네, 보시면 코스피 PBR은 2010년부터 보겠습니다. 0.89 정도네요. 뭐 지금 2019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약간 더 올랐겠습니다. 0.9몇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2010년에는 PBR이 1.5였으니까 좀 확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봤을 때도 뭐 은행 예금에 비해서 크게 막 불리한 거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코스피가 3000 되면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PER이 이제 선행 PER은 뭐 10, 11,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18.64지만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올해 2020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실적이 좋아질 걸로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PER은 분명히 또 좀 낮아지겠죠. 지금 주가지수 그대로라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코스피 3000이 간다 해도 그렇게까지 거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결정할 때 뭐 과거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황이랑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게 달라졌나 항상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되죠. 2008 금융위기 이후로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뭐 미국 달러도 많이 찍어내고 유로도 찍어내고 뭐 일본 엔화도 찍어내고 물론 원화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들이 뭐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으로는 뭐 미국 주식으로는 많이 갔지만 또 다른 나라 주식들로는 별로 가지는 않았죠. 어쨌든 채권으로도 많이 가고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엄청 낮아졌고 또 부동산 임대 수익률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받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뭐 한 6%, 7%를 받았다면은 지금은 임대 수익률을 해봤자 뭐 한 3%, 4%,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제 수익률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돈들이 자산의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미국 주식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매력적인 자산이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신흥국이나 하여튼 미국 외의 주식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식 투자나 하여튼 다른 투자를 결정할 때 항상 똑같은 기준에서 보지 말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